요즘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주로 연락을 하고 또 SNS로 소통을 자주 하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글을 잘 쓰는 게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최근에 노무현의 입이라고 불리는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이 좋은 문장을 쓰는 방법을 담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대체 좋은 문장은 뭐고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참 궁금한데요. 그래서 윤태영 전 대변인을 오늘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전 대변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호칭이 편하세요? 뭐 대변인 혹은 작가? 어떤 게? 아무래도 현직, 근데 작가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직이 네. 좋겠고요. 대변인은 참 다른 사람의 부르기가 네. 힘든 단어 같아요. 뭐 게다가 또 님자까지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대변인님 하면 네, 제가 그렇잖아요. 생각해도 네. 부르기 너무 힘든 호칭인 것 같아서 그냥 작가님 해주시면 저도 영광이고. 네. 책을 여러 권 내셨으니까 작가님이라고 불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작가님께서는 인터뷰를 좀 피하셨는데 언론 노출을 꺼리셨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돌아가신 과정에 대한 자책감 같은 게 좀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 게 좀 두려웠어요. 그 자책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어쨌든 대통령님이 숙제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살아오셨던 얘기들을 책으로 엮어내야 되는 메신저인 네. 셈인데 일종의 네. 그 메신저 역할이 끝날 때까지는 제 목소리를 내지 말자. 이렇게 언론에 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또 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제가 책으로 전달하는 콘텐츠가 혹시 오염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이런 걱정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살아왔어요. 책을 쓰기로 마음먹은 건 언제쯤이셨나요? 첫 책을. 네. 원래는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썼어야 되는데 네. 이래저래 뭐 막 쉽지가 않죠. 네, 쉽지 않아가지고 집중하기도 어렵고. 이래저래 뭐 몸도 아프고 뭐 이렇게 정신도 힘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2, 3년 겉돌았던 것 같은데 그러다 한번 크게 아프고 난 후에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요. 예. 몸은 지금 다 나아지셨습니까? 몸은 뭐 거의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네. 그동안 다양한 책을 쓰셨어요. 기록, 대통령의 말하기, 윤태영의 글쓰기 노트. 이번에도 글쓰기에 대한 책을 내셨는데요. 책 제목이 윤태영의 좋은 문장론입니다. 네. 계속 이 글쓰기와 관련된 책을 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쨌든 노 대통령님이 또 마지막까지 아주 추구하셨던 게 글을 잘 쓰는 그러니까 글로 세상을 바꾸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또 집착이라 그럴까 그런 걸 많이 가지고 계셨고 유명하셨죠. 그래서 글에 대한 집착. 네.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글이라는 것이 묘세 세상이 소통의 시대인데 소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자신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는 글을 많이 써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뭐 제가 글에 대해서 뭐 완벽한 무슨 뭐 굉장히 훌륭한 작가 수준은 아니지만 요 정도만큼은 이렇게 노력하면 쓸 수 있다는 그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글쓰기 책을 이렇게 냈습니다. 네. 이 좋은 글쓰기는 결국 글을 얼마나 잘 고치느냐에 달려있다는 게 이번 책의 메시지인데요. 왜 잘 고치는 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글이라는 건 사실 초고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초고가 원래 힘들죠. 네. 쓰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고치는 데서 집중하자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 쓸 때 보통 시험 답안지 쓸 때 한 문제 안 풀린다고 뭐 문제 다음 문제를 못 넘어가다 결국 뭐 잘 못 푸는 시험을 잘 못 보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초고를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너무 하지 말고 그렇게 막 집착하지 말고 초고를 일단 어떻게든 완성시켜 놓고 그 완성된 초보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고치다 보면 그게 좋은 문장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좀 초고 쓰는데 너무 공력을 많이 들이지 말고 고치는데 좀 공력을 기울여 보자. 그리고 강연을 하다 보니까 한 번 강연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글쓰기 노하우를 가르친다 해서 그분들의 글 실력이 금방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첨삭지도라는 걸 좀 해야 되는데 첨삭지도를 이
책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 책으로 하는 방법. 네, 네네. 그 생각 끝에 책으로 내서 내가 고치는 과정을 직접 좀 보여드리면 그런 것이 많이 참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 이제 고치는 과정에 집중해서 책을 냈습니다. 보통 초고에 거의 완성본을 담으려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네. 저도 과거 경험을 했었는데. 예. 네. 너무 초고에 욕심내다가 네. 그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맞습니다. 공력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성과가 안 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좀 마음을 가볍게 먹고 네. 초벌은 간단히 일단 완성만 시켜놓는다. 그러니까 뭐 얼개와 뭐 이게 대강의 구성만 구조. 네. 해놓는다 생각한 다음에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장들은 두 번, 세 번 고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또 좋은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잘 고치는 것도 꽤 많은 재능이 필요한 일이긴 한데요. 사실 이 참여정부에서 연설기획 비서관으로 일하실 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할 그 연설문 쓰셨잖아요. 네. 참여정부 때 주로 연설문을 우리 강원국 씨가 강원국, 네, 거의 다 제가 썼고 많이 후보 썼고. 시절에 제가 좀 썼고요. 예, 예. 네네. 그 일단 뭐 강원구 작가 글도 잠시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이 글을 보여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많이 고치는 스타일이었나요? 후보 시절에 제가 올렸던 글은 굉장히 많이 고쳤어요. 아, 그랬어요? 예, 거의 절반 이상 고치다시피. 그럼 하셨던- 자존심 상하지는 않았어요? 자존심 안 상할 수는 없죠. 네, 근데 네. 뭐 박명록 초안을 올려드려도 그거를 뭐 그거대로 하신 적이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없으셨으니까 이래저래 그렇습니까? 이래저래 마음이 상한데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제 초안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 마지막 작품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대신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외부에 제 이름으로 이제 대통령님 동정을 담아서 내보내는 글들이 있었는데 네. 그건 제 이름으로 나가는 글이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일체 터치를 안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건 사전에 보여드려도 그건 자네 이름으로 나가는 글이니까 이렇게 뭐 간단한 의견만 주시고 그거 뭐 이렇게 고치자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노무현 대통령 10주기였잖아요. 그래서 네. 당시 이제 손호선 노무현재단 이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주기 추도식의 주제가 새로운 노무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새로운 노무현 문구 아이디어도 윤태용 작가 아이디어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이사가 된 다음에 작년에 또 캐치프레이즈를 지어달라고 해서 평화가 온다라고 지었더니 그게 괜찮았다고 네, 올해도 네, 다시 네.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새로운 노무현이란 구호를 짓게 됐습니다. 짓게 된 거는 네.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주로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물론 나이 드신 분도 강연하게 되지만 이게 뭐 새로운 직장인들 이런 네. 상대로 강연을 많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선입관이 없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고요. 예, 잘 네네.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노 대통령이 굉장히 오해와 편견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세대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다 이렇게 수용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게 바로 새로운 노무현이구나. 네. 이렇게 새로운 노무현으로 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중의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도 새로워지고 재단이나 이런 사람들도 새로워지면서 이제 추모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노무현 정신을 더욱 더 많이 넓히는 데 이제 더 주력하는 네. 하나의 차원도 있고 또 새로운 노무현이 계속해서 자라고 크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네. 이제 10년 정도 된 만큼 네. 그런 구호가 좀 맞겠다 싶어가지고 제안을 네. 했는데 재단에서 채택을 해줬습니다. 채택을 한 거군요. 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이 취임할 때이 선서문에서 이건 뭐 지금도 회자되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장인데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을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작가님이 만든 건가요? 컨셉은 후보님 거죠. 말하자면 저는 이제 네네. 그거를 카피화했다고 그럴까요? 단문으로 카피화한 건데 사실은 2012년 선거 때 대선 후보가 되셨을 때 후보 수락 연설을 초안을 써드리고 고치는 과정에서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그때 2012년 대선 본선 때 이제 방송 TV 광고의 카피로도 쓰였고요. 그래서 네. 이번 이제 취임사에도 다시 한번 들어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12년에 처음으로 어쨌든 그 컨셉은 나왔던 거고 이미 네. 그런 거군요. 네. 여러 가지 질문할 게 참 많은데
지금 노무현 평전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어떤 내용들이 담아지나요? 네.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렇게 전기 같은 게 일생을 쭉 정리한 전기 같은 게 없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랴부랴 만들었던 게 이제 유시민 지금 이사장님이 네네. 정리하신 운명이다를 이제 내게 됐습니다. 네. 급히 내다 보니까 재임 기간 내용이 약간 좀 아무래도 유시민 네. 이사장님이 그 당시 뭐 보건복지부 장관 하셨지만 청와대 네. 밖에 계셨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 있지 못해서 그리고 어쨌든 서거하신 이후에 일생을 관통하는 네. 전체 뭐 교본 같은 네네. 하나의 전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부속실장이나 이렇게 수족처럼 살아오긴 했지만 네네. 평전을 한번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네. 담아서 그런 하나의 교본 같은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평전 작업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드는 느낌은 굉장히 부담될 거라는 느낌도 들고요. 두 번째는 과연 객관적일 수 있을까? 왜냐면 사람의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마음에 글 쓰는데 부담 확실히 있고요. 네. 그 부담은 하여튼 뭐 재단이나 주변 여러 사람들이 또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 힘을 받아서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저한테 항상 당부하셨던 말이 절대로 과장하지 마라. 당신 자네가 보고 들은 대로만 써라. 이 네. 지침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저는 글을 쓰는데 항상 뭐 이렇게 과장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이러지 않고 제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쓰는 것이 네. 쓸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쓰는 게 사람들한테 객관적으로 노무현을 보여주는 네, 네.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요. 네. 원래 이 올해 10주기 맞춰서 이 책을 펴낼 생각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늦어지는 건가요?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제가 게을러서 좀 네.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원고를 탈고하고요. 네. 내년 11주기 정도에는 내년에. 마무리 지어서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데요. 영화들도 많이 나왔고요. 뭐 노무현과 바보들. 이번에 발견된 메모에 대한 관심도 크고 또 뉴스 보니까 사진첩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노무현에 대한 어떤 기록이랄까 이런 게 계속 나오는 이유 혹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억하고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진심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또 새로운 노무현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관심이 새롭게 또 모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재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지났고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다라는 어떤 시기가 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호출당하고 소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야당이 분리할 때 꺼내서 방패막이로 쓴다던가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제대로 평가한다는 게 사람에 대해서. 뭐 소환될 수는 있는데 현실 정치에 소환될 수는 있는데 그 이제 정쟁의 소재로 이렇게 소환되는 거는 참 제가 걱정하는 지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평전 같은 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님의 행적과 말과 글을 이렇게 좀 냉정하고 차분한 분위기에 네. 내놔야 사람들이 제대로 좀 그렇죠. 전달받을 수 있고 그 공과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정쟁의 소재가 되면은 이게 약간 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가급적 그런 소재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게 얼마나 잘 될지 네. 저도 아직은 걱정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 어떤 게 있으신지 책 뭐 쓰는 거 말고 그 외에 뭐 지금과 같은 삶을 계속 사실 것인지 아니면 혹시 뭐 정치권에 다시 들어갈 생각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한 10년 동안 대통령님 돌아가신 후에 10년 동안 이제 대통령님 말과 글 속에서 살았어요. 사실은 네네. 이제 뭐 이런 자료 정리하고 저런 자료 정리하고 책 쓰고 네. 하느라고 하니까 다른 거를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평전 작업이 거의 이제 뭐 6개월 반년 정도 지나면 마무리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뭘 하지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아무 계획은 아직 없어요. 백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뭘 네.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없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네. 전적으로 아주 백지 상태에 있습니다. 백지 예, 일단 요거 네. 끝내놓고 네. 그려놓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 굳이 정치도 피하지는 않으신다는 거네요. 말 그대로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잘하는 대목인지 아닌지 뭐 네.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겠죠. 예. 일단 평전 마무리하면서 예, 예. 좀 그림이 그려지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윤태영의 좋은 문장론의 저자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